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 캠핑이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캠핑 복장을 착장하고 캠핑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럴 때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학생 때 굉장히 유행하던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요. 한 미국 비즈니스맨이 멕시코에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낚시꾼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혼자 이렇게 낚시를 하지 말고 더 큰 뭐 그물을 사고 더 많은 고기를 낚아가지고 돈을 벌면 그걸로 낚싯배를 사고, 낚싯배를 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면은 낚싯배를 한 대 더 사고, 그래서 아예 어업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은 그냥 하루에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걸로 만족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멕시코 낚시꾼이 미국인한테 당신은 그럼 그 어업회사까지 차려가지고 그 이후에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할라 그러소? 라고 하니까 미국인이 마침 내가 낚시를 좋아해서 나는 그 회사 엑짓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한적한 곳에 와가지고 별장 사고 낚시나 하면서 지내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인이 돈을 많이 벌러서 하고 싶었던 꿈을 이미 이 할아버지는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낚시꾼은.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빙빙 돌아가냐,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글들이 그때 유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의 MZ세대는 그 미국인과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숲이 좋으면 바로 숲으로 뛰어가고, 바다가 좋으면 바로 바다로 뛰어가고, 뭐 굳이 사회적으로 다 성공을 이루고 다 완성한 다음에 그걸 누리겠다, 이런 게 없어지면서 좀 여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으로 바로 왔습니다. MZ세대들이 캠핑장으로 뛰어가는 그런 현상이 산업화 사회의 어떤 완성 단계를 뛰어넘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산업화 사회가 되고 소비 사회가 완성된 곳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잖아요. 근데 영국의 이제 19세기 중반 정도의 문화를 보면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문화랑 비슷해요. 도회적이고 새하얗고 빼짝 마른 사람을 멋있는 사람으로 보는, 그러니까 노동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것, 고생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것, 그것이 멋있어 보이던 약간 그런 트렌드가 있다가 귀족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안락하게 살아봤더니 인생이 무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밖에 나가지고 찬바람도 쐬고 더위도 느끼고 그래야지 인간이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데, 계속 도시에서 안락한 삶만 즐겼더니 어떤 활력이 없어지더라, 이런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말도 타기 시작하고 산책도 그때 유행하기 시작하고, 왜 우리가 영국 하면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런 옷 입고 헌팅덕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냥하러 다니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스포츠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웨어 그러면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죠.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스포츠, 뭐 올림픽 선수들이 기능성 옷 입고 전력 질주를 하고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스포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조금 더 옛날 이미지가 있어요. 스포츠맨이라고 하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브랜드가 헨리 코튼이라는 브랜드인데, 헨리 코튼도 영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잖아요. 근데 그 골프 선수라는 것보다 이분이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골프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류층의 스포츠였는데 그걸로 큰 성공을 이루고 기사자기까지 받았음에도 알프스에 있는 계곡에 가가지고 바람 맞으면서 막 숭어 낚시하고, 막 자기가 직접 경비행기 몰고 다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도 했고, 이런 걸로 유명하던 그런 스포츠맨의 이미지를 오늘날까지 우리가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약간 이런 퀼티드 자켓이라든지 베스트 같은 걸 입고 산으로 나가게 한 인물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F. 몰세드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는데, 이분의 어떻게 그 당시 보도가 됐는지를 보면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영국 스포츠맨들이 어떤 인간상을 추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미 14시간을 등반한 후라면 일반 사람은 당연히 따뜻한 침대가 끌렸을 것이다. 하지만 몰세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스테이크 하나와 차 한 잔을 들이킨 후 그는 또다시 출발했다. 아침 9시 35분이 되자 그는 2시간 전에 출발한 일행보다 훨씬 먼저 몽블랑 정상에 도착했다. 그의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인과 같은 산 꼭대기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이런 사람 있죠. 몽블랑 꼭대기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면서 너네 왔냐? 언제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됐지? 약간 이런 모습 있죠. 이런 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동경하던 그런 모습이고,
내가 충분히 안락하게 그냥 방에만 있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걸 거부한 사람의 이미지인 거예요. 뭔가 몸을 움직이고 자연과 함께하고 내 몸을 추위와 더위와 고생에 노출시키는 것을 일종의 기도이자 인생 수양이자 매너 교육의 일환으로 여겼던 사람들. 오늘은 그 약간 영감을 느끼기 위해서 저도 그 시대의 스포츠맨처럼 입어왔고요. 멍멍이는 스포팅 덕 컨셉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스포츠라고 그러면 이런 풍경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스포팅 스피릿, 자연에 나가서 일부러 자기 몸을 약간은 혹사시키면서 인간으로서의 겸손함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더라고요. 산업혁명이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사람들이 문명세계를 지루해하기 시작해야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완성된 잉글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자연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 영국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산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상상하던 마운트니어링, 등반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막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잉글랜드는 기후가 비는 많이 오는데 그렇게 춥고 하시하진 않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뭐 배를 타지 않고 그래도 육로로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좀 날씨가 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좀 진눈깨비도 내리고 그리고 자연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데를 찾은 게 스코틀랜드였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잉글랜드의 젠틀맨들이 스포츠를 즐겼기 때문에 그 스코틀랜드 풍이 우리한테는 클래식 스포츠웨어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영국이 가장 강성할 때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알베르트 공이라는 분하고 이제 부부였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드물게 단짝 커플이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인꼬 부부였던 걸로 유명한데 이 런던에 있으면은 막 그 신하들 있고 뭐 사람들 눈에 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부만 자연에서 약간 그렇게 헌팅도 하고 승마도 하고 낚시도 하기 위해서 산 별장이 있어요. 그 별장 이름이 발모랄이라는 별장이거든요. 근데 그 발모랄에서 두 부부가 노는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대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왕인 에드워드 왕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발모랄에서 엄마 아빠랑 뛰어놀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코틀랜드 패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예가 골프죠. 골프가 원래 이제 스코틀랜드의 운동인데 그때 영국 왕족들이 스코틀랜드의 스포츠인 골프를 즐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골프가 영국 왕실 운동이 돼가지고 전 세계 고급 운동으로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골프복 떠올리면은 약간 스코틀랜드 양치기 모자에 바지는 이런 탈탄 패턴 바지 이런 걸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스코틀랜드 문화가 세계화되면서 우리가 스포팅 패션이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들인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양치기들이 비바람과 막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던 옷들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플래넬 그 다음에 트위드 이런 옷들이 전부 다 지금의 하이테크 소재가 있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노동자들이 그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개발한 옷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신사들이 등산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 날씨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스코틀랜드 양치기들의 옷이 잉글랜드 부유층의 스포츠웨어가 된 거죠. 처음에 미국 교수님들 나온 영화 보면은 이렇게 체크 무늬 있고 두꺼운 울 소재 트위드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자켓의 이름이 게임키퍼스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게임키퍼라는 거는 스코틀랜드의 별장이 있잖아요. 별장에서 대체로 이제 잉글랜드 귀족들이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이제 사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건강한 사슴들이 많이 논일게 개체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냥감을 갖다 영어로 옛날에 게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게임스키퍼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이 나중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교수들의 옷이 될 정도로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어떤 터프가이들의 의상이라든지 액세서리가 전부 다 잉글랜드 상류층으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세계 사람들이 오늘날도 고급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 된 거예요. Outer Hebrides of Scotland. 헤브리지가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제일 춥고 험한 섬들이거든요. 어때요?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포팅 스피릿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학 작품이 있대요. 톰 브라운스 스쿨 데이즈라는 작품인데 그 소설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대요. 헨리 코튼 시대의 영국 스포츠맨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좌우명으로 삼았던 문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내면의 겁쟁이를 내가 정복할 수 있다면 밖의 세계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톰 브라운의 인용구가 스포팅 스피릿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니면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붙어보는 용기를 키우는 것이 바로 스포츠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 스포츠맨십이
더 많이 필요하죠. 요즘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인류 역사에 유례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 왜냐면은 전 세계 인구 50% 이상이 대도시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맨날 나와요. 근데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일부러 위험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숲길을 가려면 중간에 위험한 동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죠? 중간에 해가 떨어지면은 이정표도 없고, 그걸 다 헤쳐나가면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매일. 근데 지금은 길이 요만큼만 굽어도 급커브 500m 전, 급커브 300m 전, 급커브 100m 전, 위험.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함에 둘러싸여 살수록 우리는 뭔가 그래도 자연과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을 비비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 같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스포팅 스피릿이 완성되던 시기에 스포츠맨의 이름을 딴 이 헨리 코튼을 입고 옛 스포츠맨의 멋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캠핑장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엄청 좋네요.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선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It's all just like